자, 이제 3단원 문자와 식 들어갈 건데, 우리가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21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지. 지금 21가지 용어는, 지금 단어 자체에서 이해한, 뭐, 한자의 자체, 그리고 영어 단어 자체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이름 붙였을까 하는 단어 자체에서 이해한 용어의 뜻이기 때문에 음 자체에서 이해를 한 용어의 뜻이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21가지 용어에 대해서 이제 문자와 식 3단원을 실제로 배워가면서 이제 그 다항식과 어떤 그 단원에서의 활용 같은 실제적인 의미, 하윤이가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거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더 이해가 잘 돼.'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의미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야 기억하기 쉽잖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문자화식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긴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했고, 한자의 뜻과 한글의 뜻과 그리고 영어에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21가지 단어를 살펴봤고, 실제로 이제 단원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이제 좀 배웠던 것들과 다른 것들을 좀 보게 될 건데,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관점의 변화야. 3 단원에서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이제 고등학교 수학까지 쭉 연결되는 어떤 관점의 변화를 여기서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떤 관점의 변화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뭐 했냐면은 자연수, 우리 근처에 있는 당연한 숫자들 있잖아. 자연수와 양의 소수, 그리고 양의 분수. 결국은 양의 소수지, 분수도. 양의 분수. 이런 수들의 뭘 배웠어?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수들의 사칙연산의 연산 중심의 관점이었어. 실제로 더하세요, 빼세요, 곱하세요, 나누세요. 이게 어떤 숫자의 변화인지, 어떤 수량의 어떤 변화인지, 이런 연산에 대한, 실제로 계산하는 데 대한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봤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오면은 2단원 정수와 유리수 단원이 있었지.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수의 범위를 자연수, 양의 소수, 분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수의 범위를 확장을 했어. 어떻게? 없다라는 뜻의 0과 그리고 음수, 반대 개념, 그 양의 부호를 가진 수의 반대 개념으로 음수라고 해서 음의 부호를 붙여줘서 유리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했단 말이야. 유리수까지. 그러면은 이제 연산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졌지. 그래서 여전히 연산 중심의 관점인데 어떻게 수의 범위가 바뀌었어. 수의 범위가 유리수 범위로 바뀌었고, 유리수 범위에는 양수도 있고요. 이거 연산자가 아니고 수의 보호지, 수의 보호.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0도 있고. 그러니까 수의 보호가 양의 보호를 단 양수와 수의 부호가 음의 부호를 단 음수와 그리고 부호가 없는 0.
이라고 하는 그 범위에서 똑같이 더하기 어떻게 합니까? 빼기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칙 연산을 하는 여전히 연산 중심의 관점으로 이 식들을 바라봤어. 음. 여기서 이미 중요한 걸 근데 다 배웠어. 어떻게? 빼기는 반수를 더하는 겁니다. 나누기는 역수를 곱하는 겁니다. 해서 실제로 빼기랑 나누기는 어떻게 연산을 하는 겁니다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배웠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연산자를 통일시키기 위한 그 밑바탕을 깔게 된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제 다항식 문자와 식 단원부터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될 거고 다항식에서 연산자는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어. 이제 통일시키는 거 배웠으니까 빼기랑 나누기는 생각 안 할 겁니다. 다 바꿔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1에서 3단원 이제 문자와 식 단원부터는 어떤 관점에서 이 식이란 걸 바라볼 거냐? 문자를 도입을 할 거고요. 이 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이제 연산 중심의 관점이 아니고 다항식의 관점에서 바라볼 거야. 음. 다항식. 다항식이란 단어는 배웠지. 그냥 용어 설명에서 많을 따자 써서 그냥 항이 많은 식을 말하는 거야. 항이 많은 수학적 표현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굉장히 좀 어 받아들이는 데까지 아빠도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결국은 연산에 대한 약속이 이미 돼 버렸어 다항식에서는. 이제 빼기 나누기 안 쓸 거예요. 빼기 나누기 안 쓸 거고 나는 당연히 더하기랑 이제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연산은. 연산에 대한 약속, 연산에 대한 정의가 먼저 돼 버렸고 엄청 강력한 약속이지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약속이 됐으니까 이건 이제 다항식에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를 어떻게 합니까? 생략해 버립니다. 연산자를 생략해서 이제 나타낼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첫 단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야? 어떤 항을 만드는 기본을 배울 건데 곱하기로 연결된 거 곱셈을 다 생략하고 어떤 순서로 나타내는지 그걸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워. 그리고 다항식을 배울 때 교과서 자체에서 설명을 합을 생략한다라고 안 해 놨지만은 약간 그 단서를 다항식의 정의에서 그 단서를 줬단 말이야. 아빠도 그걸 아는 데까지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미 나는 이제 유리수 단원에서 연산에 대한 개념에서 연산 중심의 관점에서 이렇게 뭔가를 생략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연산 중심의 관점의 그런 계산들을 이미 다 배웠고 이제 이제는 더하기, 곱하기로 모든 걸 통일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의 관점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연산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해 버렸고요. 다항식에서 정의를 그냥 이렇게 강한 약속으로 정해 버렸고 이제부터 연산은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내가 강하게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이 약속 알고 있어. 내가 생략해도 알고 있어.' 이거지. 그러면서 연산자를 생략을 해 버린다. 다항식의 관점부터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항식을 간결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야. 연산자를 생략하고 나타낸다 이런 것들이. 음. 아빠가 이제 쪼끔 전체를 다항식을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곱셈으로 묶어서 아빠가 그
곱셈이라고 하면 뭔가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같이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지. 곱셈으로 묶어서 뭘 만들어? 항을 만들어. 항이란 게 뭐야? 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순환 문자의 곱으로만 된 것을 뭐라고 한다고? 곱으로만 된 것을 항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곱셈으로 묶어서 이거는 묶여 있습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묶어서라는 말을 좀 써봤고, 곱셈으로 묶어서 항을 만들고 그 항들을 뭐 한다고? 그 항들을 덧셈으로 나열한다. 덧셈으로 나열한다. 왜 나열한다라는 말을 썼을까? 이것도 아마 다항식을 배우다 보면 좀 와닿게 될 거야. 자, 다시 곱셈으로 묶어서 항을 만들고요. 그 항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만든 항들을 덧셈으로 연결해서 결국은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항과 항 사이를 구분 지어주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지. 기본적인 경계선이 되겠지, 그지? 그 항들을 덧셈으로 나열한다. 나열한다. 왜 나열한다라고 했을까? 그게 결국은 왜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는 덧셈하고 곱셈 요거 이제 연산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이제 이거 당연한 거로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 단원부터는. 그래서 나열해 놓고 어떻게 한다? 덧셈하고 곱셈하고 곱셈하고 덧셈 이 연산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연산자 어떻게 할 겁니까?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뭘 배웁니까? 1단원에서 곱셈을 생략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2단원에서 방법을 배우진 않지만 덧셈 당연히 생략해서 나타낼 겁니다. 연산자 생략해서 나타낼 겁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갈 거야. 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였다고? 이런 시도들은 식을 좀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어.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사실들을 바탕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식을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지,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점의 변화들, 이런 관점의 변화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단원을 공부를 해야 돼. 자, 초등학교에선 어떻다? 연산 중심의 관점이었어. 초등학교에서는 연산 중심의 관점. 근데 수의 범위가 어디였다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자연수, 한마디로 그 양의 유리수 범위였지. 자연수, 양의 소수, 분수. 이 수의 범위에서 연산 중심의 관점, 사칙연산 이런 연산 중심에서 계산 어떻게 합니까 배웠고 중1에 올라오면은 이제 2단원 정수와 유리수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단원에서는 수의 범위를 어떻게 요렇게 양의 유리수에서 음의 유리수 그리고 0 요거 범위에서만 했는데 이제 음의 유리수와 0을 추가를 해서 다시 연산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산을 배운 게 정수와 유리수 단원. 여전히 연산 중심의 관점이야. 근데 여기서 배운 게 빼기를 더하기로 정의하는 것, 그리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정의하는 것. 이거를 배웠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항식 관점에서 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다 배웠지. 자, 이제부터는 문자와식 단원부터 중1의 3단원 문자와식 단원부터는 관점이 변했습니다. 뭘로? 다항식의 관점으로. 이제는 식을 연산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나는 다항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연산에 대한 약속은 당연히 플러스랑 곱하기,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연산이 없는 걸로 나는 약속을 할 거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니까 연산자 생략해 버릴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뭔가가 조금 이 항과 그 항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식을 보면은
결국은 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식 중에서 뭐야? 다항식. 다항식의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곱셈으로 묶어서 항을 만들고요. 그지? 그 항들을 어떻게? 덧셈으로 나열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곱셈이랑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내가 이미 약속한 강한 약속 정이기 때문에 생략해 버릴 겁니다. 결국은 다항식을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괄호를 쓸 필요도 없고 연산자를 다 표시를 해줄 필요도 없고, 이 식 자체로 수의 부호와 이 식이 어떤 식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이 좀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똑같은 식을 보고 연산 중심에서 해석을 할 거냐, 다항식의 중심에서 다항식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거냐, 그 차이가 있고, 이 그 두 가지 관점이 다 맞아. 다 맞는 거고. 근데 연산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좀 많이 했어. 빼기 할 때 뭐 했어 우리?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워 놓고 계산할 땐 괄호 다시 살려 가지고 덧셈으로 바꾸고 계산했지. 굉장히 복잡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직 이 개념 자체가 연산 중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산 기준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였고, 이제 다항식의 관점을 배우고 나서 그 식을 다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와닿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관점의 변화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단원 전체를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대단원 3단원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에 적혀 있는 그 큰 대단원 3단원의 핵심 아이디어와 학습 내용을 한번 보고 갈게. 항상 모든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게 학습 목표들이랑 교과서 이제 대단원 앞에 적혀 있는 이런 핵심 아이디어들. 괜히 적어 놓은 게 아니야. 지금 교과서 만드신 분들도 많이 생각해서 '아,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적어 놓은 게 이 핵심 아이디어 학습 목표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단원의 이렇게 그 제목들, 단원의 제목들도 괜히 그렇게 나눠 놓은 게 아니겠지. 많이 연구를 하시고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뜻을 좀 알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고 이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 한번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3 단원 문자와 식 단원에서는 문자가 어떤 애인지 한번 볼 거야. 문자는 어떤 애다? 수량 사이의 관계를, 수량 사이의 어떤 관계, 이 수량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놓은 게 뭐라고 했어? 수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수학의 규칙을 사용해서 표현해 놓은 게 식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관계를, 식을 뭔가 이렇게 나타낼 때, 식을 표현하고 적어 나갈 때 문자를 쓰면 어떻다고요? 이 수량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대. 그러면은 모르는 수량 사이 관계, 내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문자로 잡고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지. 그지? 표현하는 수단이야. 표현하는 수단. 문자는 수량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게 뭐라고요? 식이라고요. 문자나 숫자나 그리고 기호들을 사용해서 수학적 수량 사이의 관계, 그거를 표현해 놓은 게 식이다. 결국은 이제 문자라고 하는 거는 수량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문자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고, 그리고 방정식. 결국은 이 단원의 핵심은 이거야. 방정식 푸는 거야. 방정식. 어떤 실생활의 어떤 관계들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식을 세워서, 방정식을 세워서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한다. 해결한다. 그래서 그 방정식을 푸는 걸 뭐라고 했어?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거다.
해결한 그 결과물을 모두 구하는 거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 또는 시각적인 입장에서는 근이라고 한다기도 근이라고 한다고도 했지. 그래서 지금 이 단원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식을 세우는데 문자 사용해서 한번씩 세워 보세요. 이거랑 왜 문자는 어떤 수량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문자를 사용해서 문자 사용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학적 문장, 수학적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아이디어.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 왜 할 건데 항도 배우고 막 그 시계 차수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등식도 배우고 막 항등식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할 건데요. 왜 이거 다 배우는 건데 방정식 세우려고요. 방정식을 한번 풀어 보세요. 이건 방정식은 왜 푸는데요? 어떻게?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방정식을 배웁니다. 이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럼 이제 큰 3단원 문자와 식의 학습 내용 한번 볼 건데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어, 결국은? 핵심 아이디어의 핵심을 또 생각하자면 이건 뭐지? 식의 문자 한번 사용해 보세요. 문자를 사용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나는 나중에 방정식 만들 거거든요. 방정식 만들어서 실생활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문자를 사용한 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왜 문자를 사용하라고 했어? 문자가 수량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수단이니까 이제 숫자만 쓰지 말고요. 모르는 것들 좀 문자로 잡아 보세요. 이제 별이나 하트나 네모, 세모 이렇게 잡지 말고 문자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문자 사용해서 식 만들고 문자 사용해서 표현하고 그다음에 방정식 세워서 실생활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하는 게 핵심 아이디어였고 이제 그 각 단원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1 단원부터 이 핵심 아이디어를 향한 그 내용들이 보이지. 문자의 사용과 식의 값이라고 하는 건데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식의 값을 실제로 구하는 연습들 한번 일단원에서 해볼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식을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은 숫자를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은 다 유리수 단원에서 유리수의 연산 하면서 다 해 봤고 수를 확장하면서 해 봤는데 1 차식하고 이런 것들 수의 곱셈 나눗셈 해 봤습니까? 그리고 1 차식끼리 덧셈과 뺄셈 해 봤습니까? 하는 게 이제 2 단원 3 단원인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을 다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을 다 만들고 나서 식을 만드는 데 대한 어떤 1 차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지금 1 차식. 1 차식도 뭐야? 다항식이지 다항식. 이런 식을 만드는 데 대한 작업 그리고 식을 연산을 하는 데 대한 그 어떤 더하기 식끼리 어떻게 더하고 빼고 하는 거에 대한 작업들을 어떻게 합니까? 1 단원, 2 단원, 3 단원에서 배울 거고 4 단원에서는 등식이란 게 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방정식이란 게 뭔지 한번 배워볼 거고 5 단원이 최종 활용인 거지 결국에는. 1 차 방정식을 세워서 1차 방정식에 1차 방정식을 세워서 실생활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하는 게 이 단원 전체의 학습 내용이라고 보면 돼.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 아빠가 항상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하율이, 하윤이가 교과서를 좀 잘 읽는 방법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사실 다른 뭐 좋은 문제집 많지. 문제집도 많고 개념서도 많고 그리고 뭐 좋은 학원도 많고 좋은 선생님도 많겠지.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야. 항상 하율이, 하윤이가 공부하는데 교과서만큼 좋은 것도 없어. 교과서에 설명이 되게 잘 돼 있거든. 다른 문제집들 보면은 개념들이 딱딱 축약해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
물론 이제 핵심은 교과서를 보면 핵심을 하율이가 정리를 해야겠지만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글로 설명을 해 놓은 게 교과서기 때문에 교과서를 항상 잘 읽어야 되고 교과서를 그 공부하는데 핵심으로 좀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 교과서를 많이 읽어서 공부 잘했어요. 맞는 말이야. 그리고 다른 수업에 집중하는 것보다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이야.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교과서 많이 읽어보고 그걸 기본으로 그게 기본이야. 그걸 기본으로 다른 것들을 했을 때 하율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자꾸 뭔가 다른 거에 있어서 '더 좋은 건 없을까? 더 좋은 건 없을까?' 기본을 버리고 다른 걸 생각하면은 그거를 이루기가 힘들어. 그래서 지금 '기본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아빠가 어떻게 보면 쪼끔 쓸데없어 보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첫 장에 그냥 짧게 적혀 있는 이 핵심 아이디어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한 번씩 생각해 보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핵심 아이디어들 생각하면서 이 단원부터는 연산 중심의 관점이 아니고 다항식의 관점에서 볼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단원부터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 보자.